만약에 빚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법은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줄까요? 자, 지금부터 한국의 개인회생제도가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복잡한 과정을 아주 쉽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이 숫자 하나에서 시작합니다. 1억 2,656만 5,778원.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건 번호 3036의 주인공을 짓누르고 있던 빚의 총액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런 엄청난 숫자 앞에 서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과연 빠져나올 길이 있긴 한 걸까? 우리 사회의 법적인 시스템은 어떤 해답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복잡한 여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5단계로 나눠서 한번 따라가 볼게요. 먼저 빚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법원이 어떻게 갚을 돈을 계산하는지, 그리고 3년간의 계획은 어떻게 짜이는지, 또 어떤 법적인 장치들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조건부 새 출발은 대체 뭘 의미하는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입니다. 빚의 산더미, 사건 번호 3036의 시작점이죠. 빚의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여러 대출이란 카드값이 막 얽혀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바로 생활비 부족, 말 그대로 먹고 살 돈이 부족했던 거죠. 여기서 진짜 주목할 점은 이 신청자가 2020년에 이미 파산 면책을 한번 받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려움은 계속됐고 결국 다시 법의 문을 두드리게 된 겁니다. 자,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죠. 변제금 계산법입니다. 그럼 법원은 이 상황에서 과연 현실적으로 갚을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어떻게 찾아낼까요? 모든 계산의 핵심에는 가용소득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내 월급에서 진짜 먹고 자고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돈, 즉 생계비를 뺀 나머지 돈, 바로 그 돈이 빚을 갚는 데 쓸 수 있는 유일한 재원이 되는 겁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왼쪽에 있는 막대가 신청자의 한 달 총소득이고 오른쪽 막대는 법원이 인정한 2인 가구의 최소 생계비입니다. 한눈에 봐도 아시겠죠? 버는 돈의 거의 대부분이 그냥 생존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나간다는 사실이요. 빚 갚을 여력이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계산은 아주 명확해집니다. 총소득에서 사람이 사는데 꼭 필요한 생활비를 빼면 그 나머지가 바로 빚을 갚을 돈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남는 돈이 얼마냐고요? 한 달에 정확히 30만 원. 이게 바로 법원이 판단한 신청자가 빚을 갚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최대 금액, 즉 가용소득입니다. 이 개념을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내 월급이 물이 가득 찬 양동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일단 내가 살기 위해 마셔야 할 물, 즉 생계비를 먼저 퍼냅니다. 그리고 바닥에 겨우 남은 그 물로만 빚을 갚는 거죠. 소득 전체가 아니라 쓰고 남은 돈으로만 갚는다는 게 이 제도의 핵심 원칙입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36개월의 계획. 자, 이제 매달 갚을 돈이 정해졌어요. 그럼 이 돈으로 앞으로 3년 동안 어떤 여정을 가게 될까요? 상환 계획에는 명확한 끝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5년 말에 시작해서 정확히 36개월 후인 2028년 말에 종료돼요. 이 3년이라는 기간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일종의 약속의 시간인 셈이죠. 매달 30만 원에서 아주 적은 회생위원 보수, 일종의 수수료를 빼면요. 실제 갚는 돈은 약 29만 4천 원 정도입니다. 이 금액을 36개월 동안 꾸준히 갚으면 총 상환액은 약 1,058만 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이걸 보세요. 신청자는 원래 빚의 9%를 갚게 됩니다. 그리고 3년의 계획을 무사히 마치면 나머지 91%는 법적으로 완전히 탕감됩니다. 1억이 넘던 빚이 그냥 사라지는 순간인 거죠. 네 번째 단계, 보장 원칙과 세부 조건입니다. 근데 잠깐만요. 빚의 91%를 탕감해 준다니 이거 너무 파격적이지 않나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결정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그중 가장 중요한 원칙이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 이거예요. 채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당장 이 사람의 재산을 다 팔아버리는 것보다 3년간 빚을 갚게 하는 것이 더 이득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계획이 채권자에게도 손해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하는 거죠. 이 저울을 한번 보세요. 왼쪽은 지금 당장 재산을 다 처분했을 때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돈 약 800만 원입니다.
오른쪽은 3년간 갚을 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 거의 1,000만 원에 가깝죠. 3년 계획 쪽이 더 무겁습니다. 이러면 채권자들도 이 계획을 반대할 명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단계입니다. 조건부 새 출발. 그럼 36개월 동안 돈을 다 갚으면 모든 게 끝날까요?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에는요, 계속되는 의무가 따라옵니다. 핵심 의무는 바로 이거예요. 매년 법원에 자신의 소득이 얼마인지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소득이 30% 이상 크게 오르면 그 늘어난 만큼 변제금도 올려서 더 갚아야만 합니다. 이건 일종의 수익 공유 계약 같은 거예요. 법원이 이렇게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당신의 재기를 돕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다시 성공해서 돈을 잘 벌게 된다면 그 기쁨을 채권자들과도 조금은 나눠야 합니다. 공평하죠? 만약 이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심각한 결과가 따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어요. 개인회생 절차 자체가 폐지되고 탕감받았던 빚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죠. 결국 이 제도는 재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대신에 그 대가로 투명성과 책임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과연 재정적인 두 번째 기회를 주기 위한 올바른 균형점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